열어드릴 강사 김광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창업박람회 다녀오셨죠? 네. 다녀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분위기 사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백스코, 또 그리고 울산 창원에 이런 창업박람회를 의무적으로 좀 갑니다. 의지적으로. 보통 이제 울산이나 창원은요, 건축, 건설, 기계 쪽에 박람회들이 많이 하고요. 부산은 생활 필수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창업 박람회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괜찮은 아이템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메나테크가 좋으면은 메나테크 하시고, 제가 안내해드린 제품이 아이템이 좋으면 그거 하세요. 네, 대박 날 겁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그렇죠. 요즘의 트렌드는요, 전체 다 두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개그나 사업 설명회나 학교의 교수님들도요, 학생들을 다 타겟으로 하지 않고 딱 본인이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우리 제 조칭은 다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만 보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제가 다음에 강의를 못 하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좀 여러 일을 했었고요. 왜 제가 창업 박람회 이렇게 많이 다녔냐면, 과거부터 제가 했던 일이 컨설팅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려면 페이가 좀 비쌉니다. 네. 보통 사업 예산의 3에서 5%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료인들도 계시지만 본인들 병원이 한 30억이다. 그럼 저의 피는 얼마일까요? 3%면. 그렇죠. 계산이 안 되죠. 네, 많이 받았던 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 인생을 바꿀 제 개인 컨설팅은 어디냐면요, 예나농원이라는 농업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산업, 전 세계를 이끌어갈 산업, 그리고 먹거리가 있는 산업이면 첫 번째 농업입니다. 바이오를 접목하든 AI를 접목하든 전 세계 먹거리 산업 1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예나농원이라는 이 농업회사를, 개인 회사를 만들었고요. 여기 아이템이 이제 천년철원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의 대상자는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어디? 부산에,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정에 여름만 되면 한 3개월 동안 바닷가에 오시는 분들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아이템을 삼았고요. 한번 산수 잘하시는 분 한번 해보시고, 1000만 명 곱하기 500원. 그럼 얼마죠? 500원. 1000만 명 곱하기 500원. 50억이죠. 한 사람한테 500원짜리 아이템을 소비를 시키면 1000만 명을 계산하면 50억입니다. 그럼 1000만 명 말고 10,000명은 얼마입니까? 100억인가요? 왜 갑자기 50억에서 100억으로 4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산수가 안 되는.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예나농원이라는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선인장이죠. 이 선인장을 직접 재배를 했었습니다. 청도에 300평, 부산의 기장에 200평, 500평을요, 한 명의 인부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왜?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랬던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다른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산 백스코 가시면 이렇게 곧 있을 창업 박람회들이 있을 건데요. 창업 박람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최 측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데는 생활 필수품, 어떤 때는 스포츠, 어떤 때는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합니다. 주최자가 어디에 따라서 그 주최자가요,
여기에 얼마만큼의 업체를 이 행사에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주최자는 3일 동안 그 소득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창업박람회 했었고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 이거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전자동 커피 머신하고 내가 커피점을 차려야 되나? 이 회사에서 소개하는 전자동 커피 머신은요,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인으로서 공간만 한 평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적게는 한 평이고요. 많게는 한 대여섯 10평 넘지 않도록. 그러면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적은 비용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평 정도, 뭐 5평 정도의 커피숍을 차리나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이 커피 머신을 어떤 사업체에 갖다 놔도 고객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커피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면 전국에 유일하게 무인 커피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기계를 가지고 내가 학교를 운영한다. 그럼 학교에 비치해 놓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병원에 있다. 그럼 병원에 비치해 놓는 거예요. 고객의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창업박람회에 가서 이 아이템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커피숍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 제가 메나테크를 소개하는 분들한테 이 아이템을 접목해서 그분이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면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죠. 창업박람회에 가시면 내가 거기서 돈을 벌겠다 생각하시면요,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템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브랜드를 한번 보세요. 아는 브랜드도 있고 모르는 브랜드도 있죠. 네. 공통점이 뭘까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공통점이. 네, 분위기 싸니까. 얼마 전에 2021년도죠. 발표는 2022년 1월에 했습니다. 산자부에서요. 산자부와 상공회의소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들이 새로 만들어졌고 개인 사업을 했던 부분들을 진짜 사업이 잘 됐을까 통계 보고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가맹점 본부도 늘고 브랜드도 늘고 가맹점도 지금 계속 느는 추세들.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브랜드,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창업박람회, 지역박람회 가시든지요, 적어도 세계 한 4개 정도의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3개가 외식업이에요. 먹는 거. 커피, 치킨, 그리고 도시락. 모든 산업이, 모든 아이템이 먹는 거에 귀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대기업이 이렇게 창업에 뛰어드는지 봤더니 대기업은요, 안 뛰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을 웬간한 시군구 도시에서도 창업박람회, 취업박람회를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관심을 별로 안 둡니다.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그렇게 관심을 안 둡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죠. 왜일까요? 정말 먹거리라면 대기업에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요, 본인들의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을 늘려 가지고 산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봤더니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도죠. 점수를 매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가맹점을 잘 선택했는지, 사업이 잘 될 것인지 봤더니
대부분 점수가 60점 미만입니다. 주변에서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작년이죠. 작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카페, 한국 식당, 불고기부터 한국 식당 하시는 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치킨 그 가맹점을 하십니다. 그분하고 상담을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한 1년 정도 꾸준히 해드렸어요. 이유가요, 그분이 훨씬 이제 저보다 경제력도 좋고 한데 가맹점은 느는데 본인의 실질적인 통장의 소득은 주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지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맹점을 하고 체인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물류, 인력, 기술, 특히 가맹점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지 봤더니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내가 그 가맹점 사업부에 가서 사업을 배우는 거예요. 치킨을 하는데 치킨을 잘 튀기고 치킨을 잘 받고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 내고 직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 과연 치킨을 먹는 나를 찾아올 인구가 몇 명인지 통계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배우지 않고 체인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체인점을 했어요. 개인 사업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개인 사업을 했던 분들의 공통점은요,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종잣돈을 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쓰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통계를 내봤어요. 하루에 10시간 미만 일하는 비율이 21%, 10시간에서 12시간 26%, 12시간에서 24시간 20%,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이 34%. 창업을 여러 이유에서 했지만 창업을 통해서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시간을 쓸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안 그렇던 거예요. 더 많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더 많이 노동을 하고요. 그래서 인력 구조를 봤더니 평균 한 2.6명, 본인을 통해서 3명을 통해서 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3명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잠을 언제 잡니까? 창업센터 가시면요, 저도 일부러 상담 받아보거든요. 시간을 프리하게 이야기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휴무 없는, 한 달에 휴무를 지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5회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지는 데가 11%, 휴무가 없이 일하는 데가 47%. 창업 왜 했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창업을 했는지. 1위가요, 소자본이었어요. 소자본 얼마 정도냐면 1억에서 2억 정도로 해서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이유가 작은 돈으로 내가 시간을 쓰면서 소득을 만들 거라고 시작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준비 없이 공부하지 않고요,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요,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카페에서 성공률이 5%밖에 안 돼요. 5%. 창업에서 1년까지 버티는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답니다. 1년을 버텨요. 왜? 1억에서 2억 정도로 해서 프랜차이즈 내고 광고 알리고 주변 분들, 특히 창업해서 첫날에서 일주일간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지인들이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점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5년 정도를 통계해 봤더니 창업에서 5년까지 버티는 확률이 한 13%에서 17%. 5년 안에 창업하는 모든 분들이 한 7, 80%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또 어디? 다시 창업하는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분들을 통계를 냈더니 5%의 성공률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 안 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5%밖에 안 될까?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창업 박람회 있나요? 어디서 할까요? 창업 박람회 좀 알려주세요. 업종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업종 상관없이 잘 되는데, 돈이 되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이버에 올려요. 그럼 네이버 보고 어디에다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결국은 봉급자 생활에서 조금 더 우리 시간이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준비 안 되는 분들,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가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업가라는 부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 대신 시간이 일을 해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주는 일이 사업가입니다. 투자가는요,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요, 내가 시간을 넣었더니 그 시간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투자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작은 자영업을 통해서 본인이 사업자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영업은요,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거나 근로소득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득이 안 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와야 될 제 초대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 오셨는데,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병원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쉬는 날이면요 소득이 안 생기세요. 오늘 박자미 사장님을 구원을 갔었습니다. 어린이 병원 되게 큰 병원이에요. 사모님하고 이제 미팅을 했어요. 고민이 뭐냐면요, 곧 직원이 100명이 되는데 100명이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고민이에요. 왜 자영업이에요? 직원이 100명이 있어도 자영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영업이 아니라 사업가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의 미래란 엘빈 토플러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책을 너무 두꺼워서 지금 몇 년째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다 못 보겠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서 이렇게 정말 대단한 분인 걸 느낀 게, 지금 이제 초연결 시대,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10여 년 전이었거든요. 이 미래학자가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해서 어떤 세상? AI가 아니라, AI 로봇 이 개념이 아니라 생각하는 로봇가 생길 거고, 생각하는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나오고 부도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챕터에 3장하고 9장 정도 될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에서 또 부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하는데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생각하시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번 읽으면 포기합니다. 이 책에서 했던 이야기가요, 그 골드만삭스라는 이 투자은행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건강과 웰니스 분야에서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이 건강과 웰니스 분야에 이 아이템을 유통하는 다른 채널이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일반적인 유통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대기업에서 소매점, 대리점, 뭐 백화점 이런 개념이 유통이 아니라요, 새로운 유통하고 만나서 빅뱅 효과가 나는데 거기가 어디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요. 골드만 삭스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통 일반적 세일즈로 생각하십니다. 일반 세일즈가 아닙니다. 법으로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법제처 들어가시면,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을 치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 판매는 일반적인 유통입니다. 예. 내가 어떤 물건, 재화를요, 내가 먼저 소비해보고, 이거를 유통해서 소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다단계 판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업 권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건강과 웰니스 분야를 어느 유통에서 만났을 때 빅뱅 효과가 나느냐? 일반적인 세일즈가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권유. 내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을 알고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라는 분들과 만났을 때에 이게 빅뱅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거를 판매할 수 있는데 같이 팔아볼래? 세일즈맨들을 모아가지고 판매한다고 해서 이 산업이 커지고 빅뱅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업가들이 모여서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판매나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할 사업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가를 찾기 전에 어떻게?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글리코란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걔만 전달하는 거죠. 에메르토스를 전달하면서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사업가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메나테크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이 웰니스 시장인데 전 세계 1경 4천조 시장에 글리코라는 아이템인 한 1000조 시장이야. 나하고 1000조 시장을 만들어 갈래라는 분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신유통이라고 새로운 개념의 유통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 방식을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죠. 근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돈을 투자해서요,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든지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배우든지 이 두 가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괜찮은 회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위키백과에 검색해 보시면 메나테크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회적 기업이고 나스닥에 등재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가요, 의학대체 퍼스널 케어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는 회사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A사, A-4, A-4.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마트, 다 생활 필수품 유통하잖아요. 근데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웰니스를 갖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글로벌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자문위원들은요, 메나테크에 소속돼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회사고요.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욱집 박사님 식품과학자, 파이토케미칼 과학자가 여기 속해 있고요.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메나테크 회사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를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요,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 편의 논문들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아이템이 꾸준하게 노벨 생리학상, 화학상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연구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글리코에 대한 영양소 199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 처음 됐는데요. 이 회사가 설립 연도가 93년도죠.
기존 이론을 어떻게 알고 회사를요 이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는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이론들이 이론이 근거되어 있다.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가 굉장히 좋은데 그게 나만 좋으면, 제가 2014년도에 글리코 영양소를 우리 조정재 사장님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요 이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열어봤어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만한 자료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마케팅 자료는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종이를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정말 있는지. 그래서 노벨 생리학賞을 통해서 왜 인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줬더니 회복되고 치유되더라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검증된 아이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이 버티즈 교수님이신데 테드엑스 여러분들 한번 시청하시죠? 네, 테드엑스 이걸 본 이제 이 강사분들이 하는 직접적인 강의에 초대받으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네. 몇백만 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세바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잖아요. 숨은 인력들 가가지고 이렇게 방청권 내고 그렇게 하면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테드엑스 강의에 내가 참여해서 들으려면 보니까 적게는 3,000불에서 6,000불 이상의 돈을 해가지고 티켓을 사야 돼요. 그때 이분이 거기서 나왔던 분인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암과 이 글리코라는 영양소가 관련이 있더라.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암세포를 인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인지해서 똑똑하게 무찔린다라는 걸 이렇게 논문 자료로 발표한 겁니다. 그냥 근거 없이 이거 먹으면 좋아요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한 거죠. 이분이 작년이죠. 노벨 화학상을 또 받으셨잖아요. 어떤 분야를 받았냐면 이 분야에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암세포를 구분하기 위해서 촉수가 있다. 그 촉수가 잘 보이게끔 형광물질을 발라주면 잘 발견해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품으로 나오면 얼마나 비쌀까요?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표적 항암치료만 알고 계시잖아요. 표적 항암치료 가장 비싼 거 얼마인 줄 아세요? 지중에 나와 있습니다. 2억이죠. 최고 싼 건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나가도 됩니까? 몇만 원밖에 안 돼. 항암 하는 게요, 가장 비싼 거는 2억이고요. 더 비싼 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싼 거는요, 몇만 원. 그래서 우리가 보험 처리로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광물질이 딱 표시돼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나온다는 제품이 나온다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요, 문무과학성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당사슬이 관여하더라. 관여해서 회복하더라고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나 그분들을 추천한 분들이 갈 수 있는 NSA 이 과학기관에서 2000년도에 2012년도에 발표를 했죠. 앞으로 건강한 산업 양대산맥 어디다? 글리코믹스하고 줄기세포 이 두 분야다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글리코믹스는 메나테크 여기 빠졌네. 여기 있죠. 엠브르토스. 글리코믹스를 이야기를 할 모든 분야에서는요, 엠브르토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요 미국의 과학
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근데 공신된 기관 발표를 있는데 이거를 출력해서 드리면 영어라서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거 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어떤 사람 산업이다? 세일즈가 아니라요. 사업가를. 이런 좋은 아이템에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를 초대해서 사업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는, 그리고 의대생들이나 약대생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에서도 이 아이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지, 저는 이 원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 믿어가지고요. 사실 제가 안 믿어서 이 사이언스지를 들어가 찾았어요. 네. 찾아서 진짜 이 내용이 있는지 찾아서 봤더니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책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분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몇 권 없으니까 선착순 한두 명 해서 커피를 가져온 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원문이 영어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잡지 저널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메나테크 만나서 끊임없이 받아보는 그 잡지가요, 과학동화입니다. 계속 비용을 주고요, 과학동화를 제가 이렇게 서치를 받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지식도 조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분이 미국의 전체 이제 한 400억 불을 투자해서 미국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발표가 어떻게? 간단해요. 자기도 팔고 싶으면 15만 불 정도에서 팔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아까 항암을 하는 그 가장 비싼 제품이 2억이라 그랬잖아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를 제대로 안다면 15만 불이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차트에서 빠졌는데요. 그 불치병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전혀 그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난치병이라고 표현하죠. 얼마 전에 20억짜리가 나왔습니다. 20억짜리를 가지고요, 어떤 아이가 주사를 맞았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이 아니라요, 태어나면서 계속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예요. 근데 20억짜리를 주사를 맞고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기사에 어떻게 나냐면 20억이 비싸서 다른 사람들 못 맞아요, 비싸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를 맞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 20억이 비쌀까요? 가치가 틀린 거죠. 생명의 가치가 사실 돈으로 매겨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15만 불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 이해하려면 세포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포하면은 저 오른쪽에 맨들한 이 세포를 배웠어요. 제 막내 아이가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7살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건 세포가 아니에요. 이게 세포예요. 근데 우리는 저 세포를 가지고 이 세포가 나와 얘기하니까 안 믿었던 거죠. 이 세포를 보니까 다른 세포가 아니라 견미경이 발달해서 세포를 좀 더 세밀하게 본 거예요. 이 세포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세포에도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일까요? 라고 했더니 세어봤더니 10만 개래요. 이 10만 개가 세포의 머리카락도 10만 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포 하나당 이렇게 이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렇게 8가지 탄수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빼곡하게 8가지로 채워진 이 촉수들이요, 세포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비벼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영양인지 박테리아인지 비벼가지고요, 필요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내더라. 그 이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인지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몸에서 이런 질병들이 오는 거냐 아닌 거냐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왜 감기인지 한번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어떤 아이는요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못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들한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을 맡겨왔다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세포의 이 촉수가 제대로 있지 않고 부족했을 때 세포 간의 교통 오류를 통해서 오는 질병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질병들이고요. 과하게 정보 전달이 잘못돼서 과하게 나의 면역 세포들이 면역을 하는 게 과면역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알레르기, 천식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 외에 뭐 학습장애나 생명이나 기타 등등 치매까지도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 부족하거나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질병이 오더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제 폰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 폰 안에서요 이렇게 이 코드로 들어가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료들을요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우리가 이 글리코 영양소가 특허가 묶여 있는데 어떤 분이 특허청에 들어가니까 없더래요. 만료된 특허는요 저기 가셔야 돼요. 키프리스 맞나? 제가 한글로 적어냈네요. 키프리스 저기서 들어가셔야지 만료된 특허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허든지요. 그 외에 이게 사이언스인지 MIT 공대, 위키백과 노벨상 그리고 통계청, 우리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여기 빠졌구나. 저는 이제 국회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도 어플도 깔려 있습니다. 진짜라고 물어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론이. 그래서 국회 도서관 가시면요, 당 영양소 치시면요, 한국 논문부터 해가지고 의학계에서 발표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아닙니다.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있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냐면요, 메나테크가 이 특허와 영업 기밀권로 이 영양소, 이 아이템을 꽁꽁 묶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세일즈로 풀었으면 광고하면 되잖아요. 저보다 이병헌이가 딱 나가가지고 글리코의 세포의 촉수가 10만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먹기 위해서는 엠브로토스 이래주면 쫙 그죠? 얼마나 몇 개가 팔리겠습니까? 벌써 우리한테 기회가 안 왔겠죠.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업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천천히 가는 겁니다. 급하시면요 이병헌을 초대해가지고 CF를 보내야 됩니다. 보상을 받더니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7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첫100 보너스, 비즈니스 개발, 유니레벨 무한 보너스는 매출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사업가들이 모이는데 왜 이렇게 엠브로토스를 소개하고 일반 마케팅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마케팅 합니다. 어느 정도요? 일반 마케팅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엠브로토스를 먹어봐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쉬운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되거든요.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가는요, 자기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대상자로 할 건지, 이 아이템이 어떤 시장성이 어떤지, 이걸 정말 어떻게 내가 마케팅으로 풀어올까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뭘 하느냐? 체험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엠브로토스를 먹었는데, 유산균을 먹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건강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이 영양소를 속에서 먹었는데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첫100 보너스, 비즈니스 개발, 유니레벨을 통해서 받는 소비 매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멘토 매칭. 멘토는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초대받아서 이 비즈니스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성장할 때마다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매칭 보너스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사촌, 팔촌 이런 분들 계시고 저의 파트너 계세요. 오늘 중에 제가 직접 초대한 분은 호연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제가 초대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요, 제가 초대 안 했지만 이분들을 성장을 시킬 때마다 저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죠. 제가 초대한 사람은 호연 사장님 한 분뿐인데 저분이 성장할 때 저한테 오는 멘토 보너스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 모르는 박찬미 사장님이나 조은주 사장님이나 정숙경 사장님이나 이분들을 성장하시면요, 이분들의 성장에 적어도 20에서 적게는 5%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너스를 계산해 보니까 이 보너스보다 이 보너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책을 보고 강의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 메나테크론에서 이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 5천만 안 되잖아요. 점점 인구 줄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우리 막내가 9살이니까 얘를 장가 보낼까 29 보낼 생각이거든요. 20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70이 넘어요. 한국이 그때 돼가지고 한 2천만 줄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더니요, 나의 경험치 한 실버 디렉터, 내가 한 500pb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셔도 되고 나의 경험치를 통해서 고객을 통해서 500pb를 하셔도 돼요. 나와 같은 분을 똑같이 네 분을 경험치를 하게 했더니 현금 보너까지 62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물론 많은 소득이 오면 좋겠지만 불로소득은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빨리 하고 싶으면요, 재정을 투자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10억에서 20억 정도와 맞먹는 시간을 투자해야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소득은요, 한 4, 50만 원 정도의 소득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함께하는 팀들이 만들어졌을 때 30만 원에 시작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소득만 받아도 부업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근데 이 소득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한 분 한 분 파트너를 성장시키면서 나의 소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소득이 시스템 소득입니다. 한 회사에서 통계를 냈더니 한 200만 원 정도 소득 받는데 한 평균치가 1년 정도. 저는 딱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한 3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데 한 3년 정도. 그리고 400에서 한 500, 한 700 정도 받는데 5년 정도더라고요. 제가 이 소득을 받는데 보니까 딱 한 5년 정도예요. 제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만 해서 5년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반 급여 소득자보다 좀 많이 한 5, 6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시스템적으로 매달 나오면 그게 작은 소득인가요? 우리가 보통 30년, 40년 정도를 열심히 일해서 연금 소득 받잖아요. 얼마 받습니까? 일반 자영업 직장인들은요, 100만 원 안 넘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정병근 사장님 열심히 일하는 30대거든요. 20년도 열심히 직장 다녀도 30대니까 한 25년 더 다녀도 100만 원 안 넘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투자해서 시스템적으로 나의 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이게 과연 작은 돈이냐고요.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메나테크의 소득을 봤더니 디렉터 소득이 한 1, 20만 원에서요. 제가 스타는 뺐습니다. 네. PPT까지 먼저 가보자고요. 그래 봤더니 한 2천에서 한 4천 정도 소득을 받는데 먼 미래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 그만큼 시간을 내가 1년 동안 집중할 거냐, 3년 집중할 거냐, 5년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받아요? 여러분들 초대한 분들이라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이렇게 주고 있느냐라고 통계를 냈죠. 한국의 10대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10대 회사들, 매출 10대 회사들을 보니까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1년에 50만 원도 못 받는 이런 소득의 구간이 있지만 메나테크는 과반수 이상을 실질적인 소득을 주는 회사라고요. 공정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간 열심히 했더니 여행에 대한 힐링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GIP 발리 가시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을 이렇게 첫 GIP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딸아이하고 이제 큰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니까요. 베트남에 똑같은 우리 베트남 여행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 여행을 GIP를 갔더니 아빠가 대우받는 게 아니라 우리 딸아이가 대우받는 거예요. 그 쪼매나를 챙겨준 그것 때문에 무조건 지금도 여행은 베트남이 1번이고요. 베트남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여행 프로모션이고요. 그리고 이러냐 누구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 매출도 좋고 아이템도 좋고 내가 직접 돈을 많이 받아.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소득을 1년에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씩 매달 받는 거고요. 우리 박찬미 사장님이 제 파트너입니다. 박찬미 사장님이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박찬미 사장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3년 했는데 50만 원을 계속 받고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 그게 비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사 1위로들 만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니까요. 본인 회사 가면 어느 정도 소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통해서 적어도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명확하게 못했어요. 저는요, 제 파트너 분들이 저와 같이 하는 분이 한 30분 되세요. 고객들 빼고. 이분들 중에서 3분의 2는 50만 이상의 소득을 다 받아갑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많은 소득 받는 건 제 노력에서 받는 거고요. 근데 정말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소득을 만든 뭔가가 있다면 함께하는 그들도 그만의 소득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메나테크 안에서 지원 그룹에는 그런 멘토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은 2, 30밖에 안 되는데 100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멘토들이 있어요. 그리고 팀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에서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전달해요? 어떻게 무엇을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멘토와 팀이 그룹에서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요, 이렇게 곰돌이를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곰돌이에 여러분 얼굴이 탁탁 꼽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27개국에 진출했는데 저도 보니까 고객들까지 이렇게 하면 7, 8개 나라에
고객도 있고 그 고객을 비즈니스로 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제 강의를 2번 안 듣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강사가 좀 말도 세련되고 우리 양규진 사장님 제가 제일 부럽습니다. 말이 속도가 빠른데 정확하게 전달돼요. 지금 연습을 해도 저는 잘 안 돼요. 그런데도요, 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고 있어요. 저는 태국을 올해 꼭 나갑니다. 태국이 개척된다고 해서 태국 간다 외쳤더니요, 제가 어릴 때 같은 이제 교회에서 자랐던 동생이 태국에서 자리를 정말 잘 잡고 있더라고요. 한인 사회에서요, 리더로 잘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냈죠. 아주 친한 척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게 친한 척 해주더라고요. 예.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어느 분들이 그러죠. 인도네시아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태국을 생각하십시오. 예. 태국이요, 열리면 여러분들 4시간이면 갑니다. 예. 태국이 우리나라와 정서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요, 충분히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태국이고 젊은 나라고,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가 태국입니다. 제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요, 이렇게 초대입니다. 제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비즈니스로 여겼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한 분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그리고 20, 30대 비롯해서 70대 이상의 분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께 보여줄 제 마지막 아시아 메나페스트에서 제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SPD 이렇게 제가 성함을 없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만 보고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실버 PD 뭔지 모르시죠? 초대한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실버 PD 딱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소득이 꽤 되는 소득이에요. 옆에 분한테 보내보세요. 어느 정도 소득되는지. 올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회사가 진출 안 됐습니다. 회사가 진출 안 됐는데도 인도네시아 PD를 배출할 겁니다. 여기에 한 4분 정도의 리스트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호주 사업 설명회 개최하는데 한 50분 정도를 모시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이 메나테크의 중심이 된 것처럼 과거에는 호주가 메나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꺾였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호주가 다시 부흥을 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태국 진출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듬떠듬하지만 제 강의를 열심히 유튜브에 들어야 될 이유는요, 제가 태국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 나가면 제 강의를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제가 없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저는 때가 아니다, 좋은 때만 기다리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때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IMF 때 기억나시잖아요. 대부분 IMF 세대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냈잖아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다렸나요? 극복한 겁니다.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두 번째는요, 원만해서는 동기부여가 잘 안 꺾입니다.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계를 걸었기 때문에, 미래를 걸었기 때문에 웬간해서 동기부여를 못 꺾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저는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몸부터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까봐.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싶으면 고민하지 않고 일단 나옵니다. 나오면서 고민을 해요. 요즘은 잘 좋잖아요. 네이버님한테 물어보시면 A라는 회사 검색하시면 이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가면서 생각합니다. 이 3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시아 메나페스트에 제가 서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3가지 때문에 제가 섰더라고요. 네.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요즘은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를 한 분만 들으셨다면요, 저는 그분한테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봤죠? 좋아요, 구독 누르잖아요. 네. 저거 듣는 바람에 마지막 멘트를 까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뒤를 보세요. 3년 뒤를 보세요. 10년 뒤 보지 마시고요. 3년 뒤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아들이 29에 보낼 거거든요. 그때 다 오셔서 축하해주는 지원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